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내가 살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 3. 안녕하세요.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양지영 RNC 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영 소장님 여기 있어요.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와 이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수요자분들이요 시장 분석을 전망하기가 매우 어려워졌고요. 이제 저희도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도 다 보는데 변수가 생각보다 매해 조정도 오고 다시 또 상승도 하고 심지어 18년 하반기하고 19년에서는 공급 물량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매가 상승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좀 데이터나 예측이 깨지고 있는 이런 속에서 수요자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이럴 때일수록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무척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에 그 데이터가 주는 소리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데이터를 되게 신뢰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의 방향을 보고 현재를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미래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예상하지도 못했던 큰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정말 예측하기가 데이터로만 보기는 불충분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보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도 들어야 된다.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과거를 복습한 다음 현재를 예측해보고 미래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같이 동시에 구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소장님이 보시기에 그 요즘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물량들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동산 소장님들이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또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물건이 바로바로 안 나가니까 문자가 온다. 저는 이제 그거로 판단을 하거든요. 맞아요. 딱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매수자들 사시겠어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뉴스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조금 대기 수요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역시 정말 정확하게 딱 그 분위기예요. 매물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매수자는 대기 수요. 이 가격은 아니야 라고 해서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줄다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 매도자 역시도 가격을 다운시키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매수자가 덤벼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는 눈치 보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작년하고 다른 게 매물이 많진 않아요. 매물이 나온 것 중에서도 특히나 가격이 신고가 갱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같은 시장에서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게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한강변이거나 한강 조망이라든가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거나 막 이런 단지들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현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호가 동향이나 거래량이나 요즘에는 현장을 가보지 않으면 갸우뚱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시장에 처음 들어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적응하기가 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장 분위기와요, 이 데이터를 기반한 시장 분석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면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화끈하다. 시원하게 아니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자 목적이든 실수요자 목적이든 우리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현재의 집값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 이상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 왜냐면 2017년 5월이죠. 이때에 서울의 중위 평균 가격이 6억이었어요. 그쵸? 근데 올해 5월은 9억 2천이 넘어버렸어요. 9억이 넘어서 이제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기사를 봤는데 서울의 그 노른자 지역의 전세값의 평균이 이제 10억을 육박할 것이다. 이제 전세가 매매가 아니라 전세가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2018년, 2017년 때도 이런 어떤 불안감과 공포심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당연히 있었어요. 그때도 집값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 공포심이 지금은
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차피 부동산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지역들,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들은 결국에는 우상향이 됐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규제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급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오르더라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저는 괜찮다. 자, 소장님 이전 책들을 보면요. 사야 할 아파트, 네. 팔아야 될 아파트를 짚어주셨어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선별하는 기준. 이게 있을까요? 이것도 너무 쉬워요, 사실. 너무 명쾌하시다. 아니, 근데 그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싸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의 제값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값을 못 받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싸다라는 이유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얘네들이 무궁무진하게 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보면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이제 집값의 영향을 확실하게 주는 게 교통. 앞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아파트, 이런 지역들을 당연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수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게 이제 일자리인데 그거에 비해서 공급이 많지 않았던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공급이 많았는지, 여기에 수요가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죠. 아쉽다.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방문할 때나 임장할 때 알고 가야 되면 좋은 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네. 저도 임장을 가기도 하지만 임장에 정말 확실한 달인?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주변에. 그분이 얘기해주는 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임장을 가기 전에 대충 알고 가거든요. 여기에 개발 호재가 있다더라, 시세가 어느 정도이더라 이렇게 알고 가요. 가서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되라는 거죠. 확실하게 내 자금이 얼마고 내 자금에 있어서 맞는 부동산을 찾고 그 부동산이 지금 시세가 어떤지 정확하게 실거래가와 중개업소들마다 또 나온 가격과 다 비교를 하고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에 다 연락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임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가서 중개업소 분들한테 얘기를 듣기보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중개업소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서 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 공부를 그렇죠. 하고. 완전하게 습득을 하고 내 것이 되고 나서 가고 가격 역시도 다른 중개업소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뭔가 이렇게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거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가기 전에 중개업소들한테 연락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중개업소들한테 연락을 하고 그 중에서도 몇몇 뭔가 이렇게 신뢰감이 있는 중개업소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내가 살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중개 소장님들이요. 네. 사람을 이렇게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아신대요. 그러니까 수요자들 관심 있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가장 먼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급매물 있어요, 사장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급매물 사람한테 누가 급매물을 줘? 그러니까 중개업소 사장들이 전화를 해서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급매물 있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급매물 있어요라기보다는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고 내가 상황이 이렇고 어떤 단지를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내가 살 의지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신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면 그분의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